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예, 저는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입니다. 예, 겨울에는 지식 동태학자로 바뀝니다. 네. 자, 오늘 온트리 TV에 와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저 혼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주제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행복은 삶의 속도에 비례하지 않고요. 뭐에 비례하냐면 밀도에 비례합니다. 밀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삶의 밀도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느끼는 그 어떤 삶의 충만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좋아하는 시인 중에 노벨 문학상 타신 분이거든요. 이름이 좀 외우기가 어려워요. 쉼보르스카라고. 근데 이분이 지은 시 중에서 인구에 회자되는 재미난 시가 뭐냐면 두 번은 없다라는 시예요. 전문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 시의 요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밤도 없다.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두 번의 입맞춤도 없다. 아무튼 뭐 이렇게 매 순간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재미있게 즐기지 않으면 이 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기억에 2014년도로 기억되는데 제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올라갔었어요. 베이스 캠프에. 자, 거기 올라가기 전에 바로 전날 잠을 자는 곳이 어디냐면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라고요. 거기가 이제 3,700고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가 너무나 황홀한 아름다운 광경을 봤는데 그게 무슨 일몰 장면이에요. 앞에 바위가 진짜 빨갛게 불타는데 주변은 어두워요. 그 순식간에 해가 뚝 떨어지면서 바위에 불타던 게 싹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만든 영어 명문장이 있어요. Make moment memorable. 제가 그냥 이걸 3M 법칙이라고 그래요. Make moment memorable.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내는 이 매 순간순간을 memorable,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로 make,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3M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건 언제 행복하냐면 우리가 보내는 이 매 순간순간의 의미를 따져보면 거기서 우리가 많은 그 행복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톨스토이를 데려온 이유는요. 톨스토이가 여러분 쓴 책 중에 안나 까레니나 책이죠. 안나 까레니나. 그리고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는데 그걸 딱 피면 첫 문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행복한 가정은 다 엇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로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왜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왜 저마다 이유가 다를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걔 왜 좋아해? 그러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너 걔 왜 싫어해? 그럼 싫어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나 까레니나 법칙을 우리의 행복에다 대입해 보면 행복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이유로 행복할까? 한번 이거를 제가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에다 한번 다시 대입해 볼게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3가지 질문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소중한 때. 예, 지금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예, 나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나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때는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럼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뭘까요? 예,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뭐 거창한 10년 후에 중장기 발전 전략 세우고 비전을 세워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더불어나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언제 오냐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재미있고 즐겁게 살면 저는 행복한 삶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가정법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if,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해외여행 가겠다. 근데 1,000만 원 생겼는데 디스크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그래서 제 삶의 철학은 긁지 않으면 인생이 긁힌다. 뭐를 긁냐? 카드를 긁는 거예요. 카드는 이렇게 긁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긁지 않으면 인생이 긁힌다. 여러분, 카드 긁을 수 있을 때 많이 긁고 가고 싶은 때 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미난 친구들 만나고 그런 게 뭐 우리의 행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는 믿지 마세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달콤한 미래.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고생 끝에 통증밖에 안 오더라고요. 신경통이나 관절염, 디스크 이런 거밖에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돈 다 쓰세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예.
여러분 제 동영상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순간순간을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삶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오토바이 광고 중에 여러분 할리 데이비슨 아시죠? 예, 저 60살쯤에 버킷리스트가 할리 데이비슨 사는 거거든요. 이 할리 데이비슨 광고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 광고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Someday, 언젠가. I will do it someday. 나 언젠가 저거 탈 거야.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You see, there is no someday between Monday and Sunday. 아, 월요일과 일요일 안에 썸데이라는 요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지금 나가서 카드 긁어라 이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행복은 언제 오느냐면 미래에 있지 않고 목적지에 있잖아요. 여러분 KTX 타고 부산까지 300km로 달려가 보세요. 거기 목적지가 행복이 있나요? 그리고 또 KTX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막 이렇게 계속 달리고 달리다가 사람은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어디 있냐면 저 목적지로 가는 수많은 간이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간이역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간이역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일본 철도 광고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 역에나 대책 없이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광고. 목적지로 가다가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포착해가지고 목적지를 포기하고 그 간이역, 중간역에 내린 적이 있냐고요. 내린 적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면 다 목표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목표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가 다른 사람한테 주어지거나 내가 스스로 정하거나. 예를 들면 아파트를 50평짜리를 마련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어요. 이 아파트를요 정말 50평짜리를 마련한 것도 꿈이었지만 거기다가 막 베란다도 이렇게 테라스 카페처럼 꾸미고 물질적으로 갖출 건 다 갖춘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또 생겼어. 5평을 더 늘려야 돼. 그래서 이제 휴일 반납, 야근 불사하고 이제 막 목표를 달성하려고 달려가는데 남편이 이제 소리봉투를 가지러 집에 가보니까 가정부가 커피 한 잔 촥 빼가지고 오디오를 촥 틀어놓고 베란다 테라스 카페에 앉아가지고 가진 똥폼 다 잡고 그냥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누가 즐기고 있어요? 가정부가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가 너무 좁다는 생각 때문에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6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를 중심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진짜 우리가 죽습니다. 목숨이 날아가요. 목표가 목숨을 끊게 만드는 원흉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는 여정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 우연히 마주치는 것 이런 데서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배우면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행복은 저쪽 목적지, 목표에 거기 있다기보다 거기를 가는 여정에서 내가 우연히 만나는 사물, 사람 그런 사람들과 우연히 부딪혔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중에 그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고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 보면 이런 명대사가 나와요. 인생 최고의 감독은 우연이다. 여러분 해프닝, 해피니스 같은 어원이에요. 해프닝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보통 사람들이 도전하기 어려운 이상한 데를 자주 가거든요. 2012년도에 사하라 가서 마라톤 뛰다가 죽을 뻔한 체험을 하고 다시는 안 가기로 결심하고 쓴 책이 울고 싶을 땐 사하라로 떠나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또 뭐 2015년도에는 킬리만자로 탄자니아에 있었거든요. 결국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물건을 사면 그 순간 행복하고 만족하지만 경험을 사면 그 경험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제가 사하라 마라톤 뛴 경험, 킬리만자로 갔다 온 경험, 안나푸르나 올라갔다 온 경험 이런 거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한 10년을 묽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킬리만자로 갔다 오면서 깨달았던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이제 2015년 킬리만자로에 올라갔었는데요. 이게 5,800m거든요. 그러니까 5,000m를 넘으면 산소가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요. 근데 올라갔다가 진짜 정상에 갔어요. 가서 내려오는데 이게 밤 11시에 올라가거든요. 이제 8시간 사투를 벌려야 이제 정상에 가서 일출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여러분 이런 시가 있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사람들이 올라가느냐고, 목표 달성하고 성과, 효율 이런 거 달성하느냐고 주변의 거를 못 보다가, 그러니까 네잎 클로바를 발견하려고 전 인생을 다 살다가 주변에 세잎 클로바 다 짓밟고 다니면서 네잎 클로바 찾으려고 하다가 영원히 못 찾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작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행복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 행복, 세잎 클로바가 행복이거든요. 네잎 클로바가 행운이고, 행복을 짓밟고 다니다 보니까 행운도 만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삶의 속도를 줄이세요. 그러면 속도를 줄이면 각도가 넓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삶의 속도를 줄이시고 밀도를 높이고 각도를 넓히세요. 그렇게 하는 방법, 톨스토이가 던진 3가지 질문 다시 한번 가슴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가장 소중한 때죠. 예. 누구?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 하라고요? 그 사람한테 작은 행복을 선물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서 느끼는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